이번 수능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완전 내신 대비하듯이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특히 비문학 독서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지문이 2개의 지문은 뭐 거의 반 정도 연계율 된 것 같고 나머지 한 지문은 90% 연계. 그러니까 내신도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똑같이 내가지고 이거를 누가 많이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나오는 게 내신이잖아요.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로 시험을 보는 게 수학 능력 시험이고 누가 더 반복을 많이 했느냐로 보는 시험이 내신인데 연계율을 높인다 이렇게 높일 줄은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연계 냄새가 났다. 연계 한 듯 안 한 듯 이것도 연계냐. 이걸 봤다고 해서 뭐가 유리하냐.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시험 범위가 얄팍한 책 2권. 제 책상에 있는 수특수안 좀 하나 갖다 주실래요? 네, 수특수안. 얼마나 얄팍한지 책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얄팍한 책 2권을 수능 때까지 얼마나 이제 뺑뺑이 돌리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국어 공부를 어떻게 했던 거 관계없이 점수가 좌우될 수 있는 그런 시험인데, 이 수특수안 이따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특히 수특은 독서 같은 경우에는 국어 강사 선생님들께서 수업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내용이 어려워요. 근데 저는 수업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잘 할 수 있고, 이미 다 하고 있고, 제 수업은 1년 동안 수특수안을 한 게, 제 VOD로 다 1년치가 딱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기간에는 그 중에서 또 핵심 사항인 것들, 더 굉장히 끝까지 내신을 가르치던 마음으로 반복을 시킬 거고요. 그래서 제 수업은 일요일 날 6시부터 10시까지, 그 다음에 토요일 날 12시부터 4시까지, 완전히 수특수안을 내신 최종 파이널 하듯이 70일 동안 계속 돌려드릴 테니까, 이제 뭐 머릿속 딱 비우고, 국어는 뭐만 하면 된다? 수특수안과 지금까지 연계 문제. 그거 외에는 손을 아예 안 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사설 모의고사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국어는 수특수안에 나온 것과 그거 연계 문제. 그거 제가 다 뽑아가지고 PDF 올려놨거든요. 수특수안 연계 문제. 연계 문제라는 건 기출문제. 수특수안에 나온 것 중에서 좀 심화 연계 문제. 요거만 딱 시험 빼면 정해진 거예요, 지금. 이 9월 모의고사에서. 요거만 돌리면 좋은데, 문학이 이번에 굉장히 어렵게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문법도 앞으로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러면 이따 대책 때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제 비문학을 일요일 날 6시부터 8시까지가 제가 비문학을 하고, 파이널반, 수특수안으로. 8시부터 10시까지 이미연 선생님이 문법하고 문학을 하고, 저는 또, 아무래도 비문학이 아직도 복병이니까, 토요일 날 12시부터 4시까지 수특수안 위주로 비문학을 하고, 이렇게 돼서 문학과 문법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부터 이머전시로, 응급으로 70일 동안은 일요일 날 2시에서 4시 사이에 2시간 추가로 수특수안을 더 고3 파이널을 위해서 공부시킬 거니까 고1, 고2들은 들어올 필요 없고요. 고3이나 재수생들, 이제 마지막에 국어. 사실 국어가 기존에처럼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면 마지막에 한다고 안 되는데요. 지금처럼 연계율이 높았다면은 수특수안을 완전히 뱅뱅뱅뱅 돌려가지고 완전 익숙하게 만들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 후반부에 다시 말씀드릴 텐데 너무 중요한 얘기여서 앞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2023년 9월 모평 70일 남았는데요. 이제 수능이 국어부터 분석을 하겠습니다. 국어 비문학부터. 자, 2023학년도 9월 모평 국어 비문학. 앞에 독서는 빼고요. 너무 쉬우니까. 4번부터 7번이 빅데이터 소유권과 이동권. 이것도 너무 쉬웠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놀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B반의 중학교 2학년 아이들 있잖아요. 걔네들한테 풀려도 하나도 안 틀립니다. 이거는 중학교 2, 3학년 중에서
그냥 독해력이 괜찮은 아이들이 풀면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게다가 수능 특강까지 풀었던 아이가 풀었다? 그럼 틀린다는 거는 아예 독해력이 없는 아이들. 그래서 저는 정답률 40% 이상, 아니면 50% 넘어갈 것 같아요. 정답률 50%. 즉, 항상 4번에서 7번이면 앞에 두 문제는 조금 쉽고, 뒤에 두 문제는 정답률이 안 좋아서 보통 가장 정답률 어려운 문제 10문제를 뽑으면 비문학에서 6개에서 8개가 딱 떴었는데, 요번에는 정답률 어려운 10문제 중에서 비문학이 2개도 안 뜰 것 같아요. 2개도 안 뜨고 8개는 전부 문학하고 문법에서 뜨지 않을까라고 보여서 빅데이터의 소유권과 이동권 이 문제는 제가 수특에서도 요거는 꼭 수능에 나올 수 있는 문제다. 3년 전부터 제가 데이터에 관련된 건 얘기했었는데 수능엔 못 나왔죠. 이제 구모에 나왔으니까. 이거 아주 쉬웠습니다. 아주 쉽고 지문도 짧고 단 하나의 추론도, 단 하나의 그래프도, 단 하나의 그림도 없었던 본문 일치. 즉, 지금부터 7, 8년 전에 고2, 고3들이 봤던 영어가 절대평가가 아닐 때 국어는 그냥 하면 돼. 그때 수준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문학이 어렵게 나온다고 하는데 국어 전체적으로는 변별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비문학에서는 변별력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30% 안쪽에 있었던 정답률을 한 5% 정도 올리거나 그렇게 올려야 됐을 텐데 이건 40에서 50까지 올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이들이 국어 공부를 잘하는데 비문학 공부만 계속했던 아이들은 요번에 아주 허탈할 수밖에 없었고 수능 때도 이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왜냐하면 6모, 9모는 수능의 난이도를 맞추기 위한 모의 테스트이기 때문에 6모는 요번에 킬러 문항이 배제되지 않은 상태에 나온 거고 9모는 킬러 문항이 배제된 상태에서 나온 시험이기 때문에 요게 그대로 수능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미스가 될 거고 지금까지 수특에 나왔던 것 중에서 이제 지워나가기 시작을 해야 될 텐데, 그럼 남아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 거예요? 최소한 남아있는 것들 위주로 계속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경제나 철학이나, 경제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사회나 네.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이제 수특에 나와 있으니까, 수특수 안에. 기존에 나왔던 9모, 6모에 나온 게 또 나오게 하겠습니까? 갖고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우고 나머지 쪽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찍은 문제들이 있어요. 찍은 문제들은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그냥 어느 문제가 나올 거고 왜 나올 건지까지 다 얘기할 거고 제 예측이니까 그건 그냥 어떤 근거는 없어요. 제가 이거는 나올 것 같다는데 그게 잘 나올 때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전 국민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11번은 수정 진동자 저울의 원리인데 요것도 지금까지는 물화생지에서 많이 나왔는데 요거는 물화생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과학기술. 그래서 빅데이터의 소유권과 이동권도 요것도 보면 어떤 과목하고 연계성이 별로 없어요. 수정 진동자의 저울의 원리 요것도 어느 과목하고 연계성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어느 과목을 선택한 아이가 더 유리하지 않을 수 있게 문제를 내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수특에서 어느 게 나올지가 자꾸 좁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 진동자 저울의 원리 요게 나온다 그러면 기존의 방식으로는 그림, 그래프, 문장 길고 여기에 무슨 숫자 엄청나게 떠야 되거든요. 이게 몇 그램이 되고 어떻게 되고 전혀 없었고 그냥 그야말로 자료 분석, 도표 해석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문장 일치. 문장 일치 나왔고 단 1회 추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답률 40에서 50% 예측합니다. 40에서 50%.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3등급 안쪽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2등급 후반이나 3등급 초반에 있는 아이들. 1등급은 말할 것도 없고 거의 걔네들은 정답률이 80%.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수준으로 떴고 수학으로 치면 그동안은 22번, 30번 킬러 문장, 네모낭이 계산 문제가 된 거예요. 아주 간단한 계산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까지 봤던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은 문학 다 풀고 비문학을 풀었던 친구들은 문학에서 굉장히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틀렸지.
만약에 그 친구들이 비문학을 먼저 풀고 문학으로 갔다 그러면 점수가 좀 좋게 나왔을 거고, 이제는 무조건 엄매하고 그 문학 다 풀고 비문학에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 이런 전략보다는 지문을 딱 보고, 요번에 지문도 짧았거든요. 짧고 내쭉 내용이 좀 해볼만 하다 그러면 빨리 비문학을 먼저 풀고 엄매로 가는 연습도 어느 정도 익숙하게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해서 문학에서 빨리 뭐 안 풀렸을 때 그게 멘붕이 올 수가 맞습니다. 있거든요. 12번부터 17번 조선의 신분제도 변화. 이거는 완전히 내신이었어요. 이거는 수특에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수능 완성 212페이지 여기 나온 건데, 심지어는 과거에 이제 그 국어 그 시험에도 나왔던 조선의 양천제, 양반제, 천민제, 산원공상, 이거에서 우리가 늘 익숙하게 들었던 국사시가 유형원, 단계수록, 그 다음에 정약용,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넣기 때문에 뭐 서양 철학자도 없었고 동양 철학자도 없었고, 그냥 국사 시간에 배운 지식이 한 50% 있으면 좀 풀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굉장히, 지문은 길었는데 너무너무 평이하게 길기만 했어요. 거기에 토마스 모와 유토피아가 나왔는데 그것도 깊게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중학교 1학년 읽어도 읽을 정도의 단순 구조. 즉, 그 학자들이 나라를 지배해야 된다. 조선에서는 선비가 나라를 지배해야 된다. 요거 그냥 그 문장 맞추기 정도 수준이었는데 80% 이상이 수능 완성에 나온 고대비였다. 라고 하면 이제 국어 비문학은 요번에 난이도가 너무 낮았다.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난이도 50도 넘어요. 이거는 뭐 너무 익숙한 정도여서, 다만 이제 문학을 풀고 시간이 없어서 쫓겨서 못 풀었지, 차분하게만 풀었으면 어려운 문제는 하나도 없었고 숫자, 추론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비문학으로 고생을 하셨던 분들, 나는 비문학 때문에 국어가 안 돼, 기회가 왔습니다. 비문학은 국민 공통 비문학이 돼버렸어요. 그러게요. 예. 수능 때도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수능 때는 이거보다는 좀 어렵게 나온다는 가정하에 준비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 정도로 비문학의 그 점수차가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요번에도 애매하게 비문학이 좀 어려웠으면 수능 때도 그대로 나올 텐데, 요번에 비문학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그러면 수능 때는 비문학 난이도는 올려. 그럼 비문학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은 정해지겠죠? 도표도 좀 나오고 수식도 좀 나오고 그래프도 나오고, 제재도 조금 그 다음에 달라지겠죠. 제재가 좀 아이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제재로 나오고, 근데 그 제재가 그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구모에서는 세 문제를 다 수특수안에서 냈는데 수능에서 하나도 안 냈다. 욕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예상하건데 요번에 수능에서도 세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두 문제는 수특수안에서 나온다. 두 지문은? 네, 두 지문은. 예측입니다. 자, 또 이거 저도 평가 받아요, 항상. 청기누설인가요? 수특수안에서 나온다. 그럼 수특수안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완전히 갈아 마시듯이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상고등학교, 용인외고, 휘문고등학교 내신하듯이 수특수안을 해야 된다. 근데 수특수안을 전문적으로 저나 이미연 선생님처럼 몇 년 동안 가르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거기 내용을, 그러니까 내용만 슬쩍 읽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의 깊이까지 계속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수특수안에서 나오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지금부터 70일간을 공부한다면 최소한 비문학 독서에서는 아무도 안 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문학 독서가 가장 어려웠던 이유는 시험 범위가 없는 거였는데, 이번 비문학 독서는 내신 시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70일이면 국어 내신하기에는 넘치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한테 오시면 1등급이든 2등급이든 3등급이든 상관없어요. 제가 싹 다 등급 올려드리겠습니다.